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리를 모르면 길을 잃는다. 투 유재명. 산업혁명 이후의 지리학. 산업혁명이 성공함에 따라 상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물건을 손으로 만들 때는 속도가 느려 많이 만들 수가 없었다. 기계를 통하여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되니까 당장 많은 원료가 필요하게 되었다. 손으로 만들 때는 동네에서 재배하여 수확한 원료만 해도 충분하였다. 그때에는 원료가 부족해서 물건을 못 만들기보다는 손이 딸려서 못 만들었다. 원료보다는 노동력이 큰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기계가 등장함에 따라 손이 딸리기보다는 재료가 딸리기 시작하였다. 어디서 재료를 많이 구해와야 했다. 비싼 돈 주고 산 기계인데 놀리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동네에서 원료의 생산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 값싸게 구해와야 했다. 너무 비싸게 사오면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많이 생산한 제품을 동네 사람들이 다 소비할 수 없었다. 전에야 각자 자기가 만든 것을 빠듯하게 사용하였다. 남는 게 없었다. 오히려 조금 부족한 듯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한 기계에서 만들어진 똑같은 그 많은 제품을 동네 사람들이 다 쓸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그 기계를 가지고 다른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여러 가지 상품을 요모조모 만들 수 있다면 생활에 필요한 이런저런 물건을 만들어 쓸 수 있을 텐데 한 기계로는 보통 하나의 물건밖에 만들 수 없었다. 기계라는 것은 그렇게 만능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산업혁명 초기의 기계라는 것은 실을 만드는 것, 벼를 짜는 것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공장은 제철 공장이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 많은 실과 천 그리고 제철 제품을 공장이 있는 동네에서 다 쓸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디 내다 팔아야 했다. 고생한 값어치가 있도록 비싸게 팔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해야 했다. 이제는 물건을 만드는 일만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 원료를 제때제때 구해오고 만든 물건을 잘 팔아야 했다. 물건 만드는 일이야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없다. 신경 쓰이는 것은 원료를 구하고 물건을 내다 파는 일이다. 이런 일을 물건 만드는 사람이 한꺼번에 모두 다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누군가 이런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하는 일들이 점차 나뉘어지게 되었다. 기계를 만드는 사람, 기계를 돌려 물건을 만드는 사람, 원료를 공급해주는 사람,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 등 하는 일들이 서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노동의 분화는 기계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원료를 안정적으로 보급받고 물건을 안심하고 자유롭게 내다 팔 수 있는 지역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제국주의라는 것이다. 기계를 이용하여 물건을 만들기 시작한 나라는 그런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다른 나라를 확보해야만 하였다. 제국주의란 바로 원료의 공급지와 상품의 시장으로서 식민지를 개척하는 제국의 논리를 말한다. 제국들은 식민지를 개척하고 점령 지배하기 위하여 강력한 군대를 키웠으며 국내적으로도 독재 정치를 하였다. 쓸모있는 식민지를 개척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지리적 지식이었다. 원료 공급지와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로 조직된 다양한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정보 중에서도 제국의 부를 늘리는데 중요한 자원이 어디서 많이 나는가에 대한 정보가 핵심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국가 사이의 무역이 보다 활발해지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지리적 지식의 요구가 급증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 지방지리학, 산물지리학 혹은 상업지리학이 발달했고 나아가서 오늘날의 경제지리학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식민지 개척은 나라 간의 경쟁이 되어 식민지의 자원뿐만 아니라 군사 전략적인 측면도 매우 강조되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강대국을 중심으로
정치 외교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지리학에서도 정치 지리학이 매우 발달하게 되었다. 정치 지리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환경결정론이라는 비판을 받는 동시에 파시즘과 결탁되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급격히 쇠퇴하였으나 최근에 정치 경제학적인 접근 방법이 도입되면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3. 리지너럴 지오그라피를 지역지리 혹은 지지 혹은 지방지리학으로 번역한다. 4. 소위 커머셔널 지오그라피라는 것이다. 지리학의 과학화. 현대 지리학은 절로 발달한 것이 아니다. 지리학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발전된 결과물이다. 처음엔 다른 지역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지리학은 세계의 각 지역에 대한 정보가 점차 늘어나면서 그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다루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산물로 등장한 것이 지역 지리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지리학도 지역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사회적 쓰임새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었다. 새롭게 변화된 사회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이에 등장한 것이 계량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양의 정보를 조직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고안된 것이다. 초기에 모든 학문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정보의 양이 늘어감에 따라 그것을 쉽게 해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했다. 지리학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소위 과학화의 바람을 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컴퓨터를 이용하고 고도의 통계적인 방법이 동원되었다. 그리하여 이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1차적인 정보 자체로 현상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법칙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정보를 취급하는 데 효율화를 추구했던 것이다. 사실 1차적인 정보를 처리하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과학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학문의 사회적 가치가 소위 과학적 기준에 있지 않았던 시절에는 새로운 것, 색다른 것 등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지역의 독특한 지리적 지식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성이라는 것이 학문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조건으로 요구됨에 따라 지리학은 각 지역의 독특한 개성보다는 일반성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즉 지리학에서는 지역 연구가 차별성보다는 지식의 표준화를 정립하는 데 필요한 일반성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 지리학은 사람들이 주어진 자연환경을 어떻게 이용하여 전락과 도시를 만들어 살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농업이나 공업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산공간, 주거, 상업, 놀이 활동이 이루어지는 소비공간,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시켜주는 도로 등의 유통공간을 어떻게 조직하고 이용하고 있는가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생활공간상에서의 인간활동의 일반적 원리를 찾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이나 생활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관찰, 조사하고 생활공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를 보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구촌 사이에서의 지리학. 그동안 우리는 지리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지리는 우리가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장소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를 알고 싶은 지적 호기심으로부터 발달해 왔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리학의 내용과 방법이 크게 변화되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장소를 고르고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각기 바른 지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변치 않고 수행되어 왔음을 알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의 여러 나라가 아주 가까운 이웃인 지구촌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이제 세계를 잘 알아야 한다. 지구촌 사이에서 촌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계를 잘 알아야 한다. 지난 걸프 전쟁 때 멀리 떨어진 남의 나라들 사이의 싸움이 우리나라의 경제생활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체험하였다. 이러한 간단한 예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참으로 크다. 즉 다른 나라의 상황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의 다른 나라를 잘 모르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계를 모르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세계를 잘 알아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 있으며 세계 속에서 우리의 바른 지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옛날처럼 닫혀있는 좁은 지역에서 삶을 영위할 때는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의 지리는 특별히 연구하거나 배우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넓고 복잡한 세계의 전 지역이 우리의 생활 무대로 등장한 오늘날 이 지구촌의 지리는 체계적이고 치밀한 전문적인 연구 없이는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이 지구촌 사이에서의 지리학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세계 지리를 모르고서는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유재명 서울대 지리교육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부산대학교 지리교육학과 전임 강사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아시아 우리의 삶터를 아름답게 등이 있다.